여성기업이 알아야 할 인사노무 포인트. 저는 윤성준 노무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한테도 자문사 사장님들이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포괄임금제 폐지한다 그러는데 우리 회사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근로시간 측정과 관리가 포괄임금제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 휴일 수당과 같은 수당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이고요. 2010년도에 나왔었던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관행처럼 써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랑 유사한데 고정OT라는 유사한 임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정OT제는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 쓰이는 것들인데요. 사전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은 동일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고 측정이 명확하게 가능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일을 하고 일주일에 6번을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연장 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근로시간에 맞춰서 미리 책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수당의 책정의 근거도 전혀 없는 임금제도라고 하면은 고정OT 제도는 근로시간 측정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기반해서 수당이 책정되는 임금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왜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이런 포괄임금제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주 52시간제 시행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그 성과가 되게 미미했어요. 그래서 노동부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해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바로 포괄임금제가 그 원인이었다라는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의 핵심이 근로시간 측정과 관리인가요?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근절을 위해 가지고 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포괄임금제가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해 놓고 근로시간 측정이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임금제도 안에 너네 연장수당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 마음껏 일해 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근무시간 상관없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악용되는 소지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는 그 원인이 포괄임금제에 있다라고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원래는 근로시간 측정이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도록 되고 있는데 요즘같이 정보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이나 PC를 통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근로시간 측정이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현실과도 조금 동떨어진 제도이다라는 점이 그런 규제의 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포괄임금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여성기업인 여러분들의 회사에 포괄임금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은 우리 회사의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 수당 등 수당 항목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책정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수당이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 여성기업인 들의 회사에 이러한 임금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는 즉시 개선을 해야 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임금 항목별로 책정 근거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고정 OT 제도로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정 OT 제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수반이 되었을 때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구분되어 있고 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지 책정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를 통해서 그 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거나 혹은 그 시간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그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면은 적법한 고정 OT 제도를 운영을 하시고 있는 것이 되니까 별도로 개선을 하실 필요성은 없겠네요. 그리고 고정 OT가 이런 영업시간 등에 기반한 실근로시간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런 회사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연봉제를 한다고 해놓고 기본급 외에 월에 52시간 연장근로를 통째로 다 넣어놓은 경우에는 월에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회사에서는 마음껏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좀 향후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 고정 OT 제도는 위법한 제도이고요. 따라서 예시와 같이 기본급 외에 월 52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기록을 통해서 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포괄임금제 개선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까지 명확한 지침이나 개선안을 발표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정부가 8월경에 포괄임금제 규제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라는 것들의 이면에 있는 정책적인 목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여성기업인 여러분들도 이런 포괄임금제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의 기록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괄임금 제도나 고정 OT 제도가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